준비가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부사 조금 약간 살짝의 레지스터별 사용 양상 분석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장윤예라고 합니다. 네, 저희 연구는 정도성이 낮음을 나타내는 부사 조금 약간 살짝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레지스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정도 부사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에서는 주로 너무 아주 되게 등과 같은 강화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제 발표문 다음 쪽에 제시된 표 1에서 알 수 있듯 정도가 큼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레지스터에 따라 사용되는 부사의 빈도수가 확연히 다릅니다. 가령 베개 같은 경우는 구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문어에서 쓰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강화 설정과 달리 정도가 작음을 나타내는 부사들을 살펴보면 레지스터에 따른 부사의 빈도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정도 부사 조금, 약간 살짝은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활발히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 부사의 용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들 부사는 어떤 레지스터에서 쓰이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용법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 1기억에 그는 얼굴을 약간 붉히면서 뒤통수를 긁적긁적했다. 에서의 약간과 이제 예문 2기억에 약간 네티즌들은 좀 지겨워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에서의 약간은 용법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조금 약간 살짝이 레지스터별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세히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레지스터를 구어와 문어 두 갈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레지스터란 2중 2공에 따르면 언어 자료가 산출된 상황 맥락에 따라 분류된 텍스트의 부류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레지스터의 분류는 어떤 상황 맥락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바이버 앤 콘라드 2009에서는 레지스터 분류 시 고려할 상황 맥락을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요. 모든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취해서 레지스터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논의를 따라 매체라는 세 번째 기준을 사용해서 레지스터를 구어와 문어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약간 살짝의 용법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의 용법이 매체의 특성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도부사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도부사는 후행하는 서술어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성분부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도부사와 관련해서 발전을 다음쪽으로 넘어가면 보에체스 2007에서는 정도부사가 어떤 정도 표현에 결합하는가에 따라 질적인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적인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서는 정도부사와 어울릴 수 있는 정도 표현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도를 수반하는 형용사, 두 번째는 정도를 수반하는 동사, 세 번째는 사건 동사 및 사건 형용사, 네 번째는 불가산명사, 마지막으로 5번째 복수명사가 그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때 정도 형용사와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정도를 나타내는 동사에 정도 부사가 결합하면 해당 부사는 질적인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건 동사나 형용사, 불가산 명사, 복수 명사에 정도 부사가 결합하면 양적인 의미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조유미 2009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따라서 한국어의 정도 부사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의 정도 부사에는 상태수로와만 어울릴 수 있는 것 하나, 사건수로와만 어울릴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상태수로와 사건수로 모두 어울릴 수 있는 부류 하나, 이렇게 3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이제 부사 많이를 예로 들어보자면 많이가 상태나 정도수로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상태의 질적인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다에서의 많이는 아픈 상태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많이가 사건스러워 쓰이게 되면 사건의 양적인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영화를 많이 봤어 라고 한다면 많이가 영화를 보다를 수식해서 수량적인 해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조금 약간 살짝 이들 부사의 경우에는 상태수로와 사건수로 모두 어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문어에서의 용법과 관련해서 조금 약간 살짝은 정도 부사로 다루어져 왔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어에서의 용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조금 약간 살짝을 정도 부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부사에 대해서는 좀 보다 면밀히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레지스터에 따른 조금 약간 살짝의 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절 조금 약간 살짝의 레지스터별 용법입니다. 먼저 문어에서의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어에서 쓰이는 조금 약간 살짝의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문어 레지스터에서 조금 약간 살짝은 동사구 단위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로 쓰이고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수로와 어울리는 경우에 수로의 질적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문어 말뭉치를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은 동사구 바로 앞이나 문장의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보다 약간 키가 작고 몸은 말랐어요 해서 약간이나 아니면 승희는 키가 나보다 조금 작은 편이다. 그래서 조금 아니면 문이 살짝 열린 사이로 손 하나가 불쑥 나왔다 등의 살짝이 모두 그러합니다. 이에 더해서 문어에서의 조금 약간 살짝은 사건수로 앞에서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약간 살짝은 약간의 효식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금밖에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해서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살짝은 이제 약간이나 조금처럼 조사가 결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말뭉치를 검토해 보면 마찬가지로 적은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살짝이 보일 듯 말 듯한 정도의 적은 양이라는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눈이 살짝 덮인 계단 등의 예문에서 보이는 살짝이 그렇습니다. 처럼 수로의 질적인 정도를 나타내거나 소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금 살짝 약간이 되게 서로 대치하여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몸을 앞으로 약간 아니면 조금 살짝 기울이고 있다나 아니면 우유를 약간 조금 살짝 넣었다가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3.1.2절 문어에서 사용되는 조금 약간 살짝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은 말뭉치에서 살펴보았을 때 전후, 일찍, 늦게와 같은 시각 표현과 공기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정도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약간을 살펴보면 말뭉치를 검토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상태나 정도를 수반하는 수로와 어울리며 수로의 질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다, 당황하다, 화가 나다, 기분이 나쁘다 등의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과 관련된 수로와 공개하는 경우가 다소 발견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짝을 보겠습니다. 말뭉치를 검토해 보면 약간이나 조금과 다르게 살짝은 의태어로 쓰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살짝과 공기한 동사구 목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고개를 들다, 웃다, 미소를 짓다, 찌푸리다 같은 신체적인 동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짝은 신체적 동작 표현과 함께 쓰일 때 그러한 동작이 눈에 보일 듯 말 듯하다 정도의 이태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문어에서는 살짝이 눈에 띄지 않게 남모르게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종이를 선생님 책상 위에 살짝 놓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같은 문장이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살짝이 눈에 띄지 않게 남모르게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 조금 약간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선생님 책상 위에 살짝 놓고 돌아왔어요는 가능하지만 약간 조금 놓고 자리를 돌아왔어요는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살짝은 조금 약간과는 구별되는 의태어적인 용법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어에서 쓰이는 조금 약간 살짝의 특성을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어에서 쓰이는 조금 약간 살짝의 공통점입니다. 문어와에서는 달리 구어에서는 조금 약간 살짝이 절 단위를 자동력으로 삼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부사는 서술어의 정도나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대신 단원의 정도를 단원의 정도를 낮춤으로써 공손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옥타브에 대해서 뭐 얘기해 줄 게 없나요? 혹은 약간 또 씹는 맛이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살짝 질문이 이땡땡 씨가 여자친구 애인으로 나오네요. 와 같이 이러한 예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공랑 2019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도부사는 언표 내적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화자의 공손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 조금 약간 살짝은 서술어가 아닌 발화 전체의 강도를 낮추고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서술어에 대한 제약이 없는데요. 이완목 2076에 따르면 문장부사와 단문과 같은 점에서 성분부사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보시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러한 기준들로 보아서 조금 약간 살짝은 문어에서와 달리 구어에서는 성분부사로만 사용되지 않고 문장부사로도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수경 2019에 따르면 하나의 부사가 성분부사로 쓰이고 문장부사로도 쓰이는 현상은 여러 언어에서 걸쳐 보편적으로 발견된다고 하는데 부사 솔직히도 이와 같은 예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털어놓으면 정답 창작해줄게. 반대로 솔직히 나 정말 가기 싫었다와 같이 문장부사 혹은 성분부사로 동일한 형태가 달리 쓰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조금 약간 살짝이 성분부사로도 쓰이고 문장부사로도 쓰이는 것은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약간 살짝은 레지던에 따라 그 수식 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어에서의 개별적 특성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은 문어에서는 수치화할 수 있는 대상을 수식하는 빈도가 높았으나 구어에서는 비교적 주관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내지는 떨어진, 열린, 논란과 같이 의외성을 드러내는 형용사와 긴장, 불안, 힘들다와 같은 다소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과 공개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외성이나 화자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조금을 사용하여 발화 강도를 약화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입니다. 약간은 구어에서 고빈도로 공개하는 단어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이나 직시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약간을 종이나 직시 표현과 함께 사용하면 약간의 완화적인 문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약간 그 음악하는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와 같이 이런 약간은 절 단위에 결합하여 단원의 정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성분 바로 앞에서 해당 표현이 적절한지 확실한지 아닌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우주선, 약간 외계 생명체, 약간 백치미 그런 게 있어요. 이와 같은 예문이 있는데 이처럼 약간이 표현이 적절한지 확실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약간을 조금으로 대체하기는 어렵고 살짝은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24번 예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사내 안 사내까지 간 친구들도 있고 와 같은 예문의 경우 정말 살짝 사내 안 사내까지 간 친구들도 있고 까지는 가능해 보이지만 약간 조금 사내 안 사내는 어느 정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짝입니다. 살짝은 제안이나 요청, 청유를 나타내는 표현 앞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경우 살짝은 문장부사로 쓰이되 제안, 요청, 청유를 조심스럽게 한다는 의미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조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체할 수 있더라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6번 예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살짝 비트박스 첫 도전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조금은 다소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의 이러한 용법은 3.1절에서 살펴보았던 이태어적 용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래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의미를 나타내었다가 보일 듯 말 듯한 정도로 조심스럽게의 의미로 확장되면서 제안, 요청, 청유 등의 표현과 어울리게 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살짝의 의미 활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살짝은 완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화 표현이란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과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자가 발화의 강도를 낮추는 언어적 수단입니다. 크게는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모호한 지시 표현과 전화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표 10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제필 2017에 따르면 수어의 정도성을 전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도부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한국어에서도 수어의 정도를 제한하는 부사어 표현을 통해서 발화 전체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조금 약간 살짝은 정도성 전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조금 약간 살짝이 사용되면 수어의 강도가 약화되고 이를 통해 발화의 힘 역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살짝의 어휘적 의미가 담화에서 단원을 약화하는 기능을 빈번하게 수행하다가 결국에 어휘적 의미가 탈색이 되고 담화상의 기능만이 남아 담화 표지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관찰되는데요. 전형적인 예가 28과 같은 예인데 이런 식으로 아주 약간 노래가 더 좀 뭐랄까요? 살짝 이제 이분도 좀 그런 염려가 있긴 하더라고요. 와 같은 예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금 약간 살짝의 자극력은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4.3절 조금 약간 살짝과 유사한 부사들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부사들과 비교했을 때 왜 조금 약간 살짝만이 이러한 기능을 보이는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정도가 작거나 낮음을 의미하는 다른 유사한 부사와 비교를 시도해보았습니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차로 우리말 셈에 실린 부사 표제어 9,398개를 대상으로 삼고 기준에 따라서 부사를 선별하였습니다. 선별 기준은 좀 정밀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부사를 모두 선별하였습니다. 거기에 중립 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마이너스 의미를 지닌 부사도 포함하여 선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에 미치지 못함이나 어느 정도의 임박함 같은 의미를 지닌 부사도 선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도부사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짝과 같이 의태어이되 어떤 정도가 작거나 낮다는 의미를 더하는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예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별한 부사의 목록은 발제문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록과 같습니다. 근데 위에 목록에서 경경, 나우, 나추, 다만, 불과시, 살프, 자칫, 장근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매우 낮음으로 제외하고 거의나 거의, 살짝이나 살짝이, 조금이나 조그만큼, 조금, 좀은 사소한 일단 형태 차이로 보고 대표형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다시 추린 부사는 총 8개로 가까이, 거의, 다소, 덜, 살짝, 슬쩍, 약간, 조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목록 중에서 조금 약간 살짝을 제외한 5개의 부사는 어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저희 연구 대상과 공통적이지만 저희가 이 3개만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 3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째는 덜 슬쩍은 예문에서와 같이 수어의 정도를 표현하는 정도부사 용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담화 상황에서 완화 기능을 하는 용법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살짝과 같이 기원이 의태어인 슬쩍은 의태어에서 정도부사와 같은 용법의 확장은 겪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완화 표현으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라 2019에 따르면 다소는 형식성이 강한 문어 매체인 책 정보와 신문 사용력에서 가장 빈번히 출현하며 형식적 문어성이 강한 완화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조금 약간 살짝이 완화 표현으로 쓰일 때는 구어성이 높다는 점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거의는 수어의 정도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완화 표현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조금 약간 살짝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거의는 어떤 기준이나 완전한 상태에 임박했다는 의미가 있어 표현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완화 표현으로 거의로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조금 약간 살짝으로 그 정도를 표현하는 그림을 기억과 니은에 실어 보았는데요. 완화 표현으로 쓰일 때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비롯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즉 모호함을 부여하여 공존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의는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 어떤 완전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더하면서 공존성을 드러냅니다. 그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아래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 약간 살짝은 어떤 주장이나 생각의 정도가 낮거나 적다는 의미를 더하면서 공통성을 드러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아래 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 쪽의 의미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요. 네. 네, 끝날 때가 되어 순서상 이렇게 발표 순서가 할 때가 되어서 온 것인데 시간을 맞춰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성균관대의 한예빈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예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토론이 처음이라서 질문 내용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토론자임에도 매우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정보부사인 조금, 약간, 살짝의 구어와 문어별 사용 양상에 대해 분석하여 그 용법이 다름을 발견하고 구어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부사의 완화 기능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시피 연구 대상을 근수가 적은 약화사, 여기서는 논문에서 쓰인 강화사의 반대말로 제가 적었습니다. 약화사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국어에서의 특징으로 보이는 완화 기능을 정리하여 국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말버릇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발표문을 매우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저의 의견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에 등장하는 용어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2.2의 기본 논의의 내용 중 조유미 2009에서 분류한 한국어 정도부사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4에서 기업, 상태 정도수어와 어울리는 정도부사라고 하여 상태 정도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정도수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했고 그리고 같이 쓰인 슬래시의 기호도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용어에 대한 예시나 추가적인 정의를 해주신다면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에 정도부사가 질적인 정도를 나타낼 때와 양적인 정도를 나타낼 때를 비교하면서 정도적 해석과 수량적 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도적 해석이라는 용어 설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정도부사가 질적인 정도를 나타낼 때 정도적 해석을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정도에는 질적인 정도와 양적인 정도가 모두 있는데 질적인 정도의 정도적 해석이라고 붙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1.1에서 조금, 약간, 살짝의 문어에서의 공통점으로 세 부사가 모두 수량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도 언급하듯이 살짝은 우태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 본래적 의미 속성도 화자의 조심스러운, 심하지 않은, 가벼운 행동이나 태도를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을 사용하여 수량을 나타냈다고 예를 든 문장들에서도 살짝의 우태어로서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세 부사를 모두 대체하여 쓸 수 있다고 하였으나
약간과 조금의 대치와 살짝과 약간, 살짝과 조금의 대치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화자가 발화를 할 때 살짝을 선택한 데에는 약간, 조금을 선택할 때와는 달리 좀 더 화자의 조심스러운, 심하지 않은 가벼운 느낌을 전달하고자 할 때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제 의견인데요. 논문에서 분석한 레지스터별 연구 대상 정보부사의 특성을 살펴보니 공통적 특성은 작용력, 문장 내 기능, 문장 내 위치 등의 요소들로 분석하고 있으나 개별적 특성은 문어와 구어 모두 공기하는 서술어들의 분석을 통해서만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설정한 세 부사가 모두 공기하는 서술어가 특징적이고 심지어 구어와 무어에서까지 개별적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추가적인 언급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4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약간, 살짝의 의미 활용적 특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목차 중에 4.2 조금, 약간, 살짝의 작용력은 내용의 흐름상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4.1에서 연구 대상 부사들의 완화적 기능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고 4.3에서도 다른 부사들과의 완화적 표현 기능에서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2에서만 작용력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의 흐름이 잘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4.3의 첫 줄에서 왜 조금, 약간, 살짝만 이러한 기능을 보이는가라고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라고 지칭한 완화 표현 관련 내용이 바로 전이 아닌 그 앞에 위치하면서 글의 이해에 어려움을 줍니다. 하위 목차의 순서를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 했습니다. 이상으로 좀 사실 저희도 굉장히 허술한 논의를 드린 게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하자면 3번과 3번 질문은 에서 조언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추후에 수정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도 저 살짝 뜨끔했는데요. 이제 일단 상태 슬러시 정도 수러의 의미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부분도 선행 연구의 용어를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가져와서 인용을 해버려서 이게 아마 읽으실 때 혼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슬래시도 상태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수로 혹은 정도를 나타내는 수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래시를 별 생각 없이 사용을 해버렸는데 저도 다시 읽을 때 이게 슬래시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달리해서 수정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도적 해석과 수량적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 여기서 저희가 정도적 해석이라고 썼을 때는 이제 수량적 해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도를 나타내는 해석만을 가리키고자 사용을 한 수어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많이 열다 해서 많이가 이제 문을 여러 개 연 게 아닐 때 이제 많은 정도 활짝 열었다고 표현할 때 그거를 이제 정도적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정도가 수량의 정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도 이제 용어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살짝의 위태어적인 용법과 적은 수량을 나타내는 용법을 적을 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적은 수량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이제
용법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은 이제 살짝과 비슷한 슬쩍이 이런 수량을 나타내는 용법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살짝이 이런 구별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이제 별도로 기술을 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슬쩍은 이제 소금을 슬쩍 뿌렸다라고 했을 때는 소금을 적은 양을 뿌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남몰래 뿌렸다 정도의 의미로 훨씬 더 해석이 강하게 되는 것 같아서 살짝이 유사한 의미의 슬쩍과는 조금 다르게 수량의 의미도 어느 정도 획득한 것이 아닐까 해서 또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러면 주일에 예, 발표가 다 끝났다면 청중분들 중에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별건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살짝 조금 더 보완하거나 혹은 좀 보충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방금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4장에서 이제 현재 전체 논문의 어떤 주제가 레지스터, 그러니까 사용력별 어떤 사용 양상 같은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4장 부분이 좀 더 레지스터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력별 어떤 의미 활용적 특성 같은 게 조금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봤을 때 4.1, 4.2, 4.3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용력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예를 들면 완화 기능 같은 경우에도 우대필 선생님이 2017년 이 논문에서도 완화 기능이라는 게 뭐 구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어에서도 상당하게 많이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해서 단순히 이게 조금 살짝 약간이 완화 기능이 있다라는 점만 밝히는 것으로는 어떤 이 논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덜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별건 아닙니다만 106쪽에 그 의외성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미러티비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박진호 선생님께서 2009년인가 내셨던 그 미러티비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 용어 부분을 박진호 선생님께서 몇 년도지? 2010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대 논리라는 이제 이름으로 아마 이 개념을 한번 제시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용어 부분이 이제 의외성이라는 말이 요즘은 특히 국어학계에서 미러티비티에 대한 수로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서 이런 그 용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들어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장에 너무 국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사장을 기술을 했던 것 같아서 사용별 특성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흐름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어 관련해서도 주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오후 발표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